지난주에 저는 밤잠을 설치게 만든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영양과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약 판매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약 판매에 해를 끼친다고요. 마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나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압력과 위협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영양과 자연요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스폰서가 싫어해서 중요한 의학 컨퍼런스 초청이 취소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고 주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환자를 소개해주지 않는 동료 의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처럼 진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김재성이고 20년 이상 관절 질환을 치료해온 류마티스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관절염 증상을 되돌릴 수 있다고 입증된 특정 과일들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제 책임은 고통받고 계신 여러분에게 있지 여러분의 고통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시도해 보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위장이 항의하기 시작할 때까지 소염제를 드셨을 겁니다. 몇 분 안에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다양한 연고들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연고를 재생시켜준다고 맹세하는 비싼 건강보조식품들을 구입하셨을 겁니다. 물리치료, 침수를 받으셨고 어쩌면 민간요법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통증은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 무릎, 엉덩이가 뻣뻣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낮에는 갑작스러운 움직임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와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이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인 채 낙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종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살이시고 어느 목요일 아침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잘 기억하는 이유는 의료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조차 제대로 들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셨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손가락이 마치 소시지처럼 굵어 보였습니다. 관절은 붉게 반질반질하게 부어올라 분명히 매우 아파 보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한 번에 앉을 수가 없어서 양쪽 팔걸이에 몸을 의지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찡그린 얼굴 표정에서 모든 움직임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여기 온 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분이 선생님은 다른 의사들과 다르다고 하셔서요. 처방전만 써주고 집에 보내지 않는다고요. 저는 매일 7가지 약을 먹습니다. 7가지나 되는 약을요. 하나는 위장약인데 수년간 소염제를 먹어서 위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하나는 혈압약인데 다른 약 때문에 혈압이 올랐어요. 나머지 5개는 관절염 치료약인데 이 많은 약을 먹어도 병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일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귤껍질 하나도 혼자 못 갑니다. 지난 일요일에 사랑스러운 손녀가 놀러 왔는데 제대로 된 아침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달걀을 깨려다가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김 선생님, 저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요? 그분을 모시고 온 따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가끔 제대로 못 드시는 걸 알아요. 요리하는 게 너무 아프시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과제 차를 드시는 걸 발견했는데 프라이팬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셨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져오신 검사 결과를 자세히 봤습니다. 류마티스 인자 양성, C반응성 단백질 상승, 적혈구 침강 속도 높음, 모든 염증 지표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먼저 3명의 다른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셨더군요. 모두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약 용량을 늘리거나 더 강한 약으로 바꾸거나 아무도 평소에 뭘 드시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골관절염이든 통풍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거나 어떤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 염증을 먹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접시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끌 수 있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매일 접시에 담는 것입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가 2024년 12월에 30개의 연구를 분석한 체계적 검토를 발표했는데 1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루의 과일 섭취량을 단 80g만 늘려도 이것은 작은 사과 하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이 5%나 감소했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방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숫자는 훨씬 더욱 인상적입니다. 과학이 관절염과 싸우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한 과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수입 식품점에서만 찾을 수 있는 비싸고 이국적인 과일이 아닙니다. 어느 동네 마트에서나 어느 재래시장에서나 저렴한 가격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체리입니다. 이 작고 빨간 과일은 진정한 한겸증 강자이며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진한 빨간색을 주는 천연 색소이고 여러분의 몸에서 염증의 불을 끄는 소방관처럼 작용하여 관절을 더 이상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 한겸증 효과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비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장과 신장에 대한 그런 걱정되는 부작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엄격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6개 이상의 체리를 먹은 여성들은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은 혈중염증의 주요 표지자이며 의사들이 염증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표준 실험실 검사에서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유의미한 감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기적으로 체리를 먹는 것만으로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검증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유명한 베일러 연구소의 또 다른 연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을 정확히 8주 동안 추적했습니다. 매일 체리 추출물을 섭취한 환자들은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통증 정도와 관절 기능이 매우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8주 동안이에요. 2달이요. 통증이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보행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떤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위장 문제도 없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체리는 또한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높은 요산은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보통 엄지발가락에 끔찍한 통증 발작을 일으키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관절염 유형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연구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리를 섭취한 통풍 환자들이 발작 가능성이 최대 50%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0%입니다. 이것은 많은 약물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지식이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과일은 딸기입니다. 체리처럼 딸기도 안토시아닌과 다른 여러 가지 생리활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에는 추가적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과일 중에서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C는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2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관절을 손상시키고 퇴화를 가속화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둘째, 관절 연골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콜라겐 생산에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C 없이는 여러분의 몸이 염증으로 파괴된 연골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딸기는 또한 엽산의 훌륭한 공급원인데 이것은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체내 엽산을 고갈시켜서 추가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딸기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수천 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과일은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며 고대 문명에서 귀하게 여겨졌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니칼라긴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관절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독특한 화학 물질입니다. 저명한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석류 추출물은 단 몇 주 사용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염증 표지자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 연구는 석류의 화합물이 연골 퇴화를 일으키는 물질에 해로운 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석류가 여러분의 관절 주위에 보이지 않는 튼튼한 보호막을 세워서 더 이상의 손상과 퇴화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비싸고 이국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지만 왜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요즘 점점 더 많은 한국 마트와 과일 가게에서 점점 더 저렴한 가격에 아보카도를 판매하고 있는지도요. 아보카도는 올리브유에 있는 것과 같은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매우 강력한 한겸증 작용을 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관절과 연골을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인 루테인이 들어있습니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정말로 상당량 들어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시너지를 내며 협력하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골관절염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거나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맛있는 과카몰리를 만들어서 신선한 야채와 함께 드시면 매우 맛있고 건강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의 정상적인 수분 공급과 탄력 유지, 그리고 윤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박의 진짜 비밀은 두 가지 놀라운 화합물에 있습니다. 바로 리코펜과 베타크립토잔틴입니다. 리코펜은 토마토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수박은 실제로 토마토보다 함량이 더 높습니다. 전신의 시스템적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베타크립토잔틴은 특별한 카로티노이드로 여러 과학 연구에서 류마티즈 관절염 위험 감소와 구체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2만 5천 명 이상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 조사했고 베타크립토잔틴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이 염증성 관절염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고무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특히 짙은 보라색 포도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적포도주에 들어있어서 매우 유명해진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과학 연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활동성과 증상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관절을 감싸는 중요한 막인 활막의 염증을 억제하여 작용합니다. 또한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와인을 마실 필요 없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껍질째 짙은 색 포도를 먹거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포도 주스를 마시면 상당한 양의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다른 화합물들, 예를 들어 리퀘르세틴 같은 것도 연구에서 염증 표지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과일들 중 어떤 것을 이미 정기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하실 건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필요에 더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호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김 선생님, 과일을 먹으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가요? 평생 과일을 먹었는데 이 모양인데요. 저는 아무 과일이나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특정 과일들을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염증에 기름을 붓고 있던 것들을 먹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제 설탕은 염증을 먹입니다. 흰 밀가루는 빠르게 혈당으로 전환되어 염증을 먹입니다. 공장식 과자와 싼 마가린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먹입니다. 설탕과 인산이 가득한 탄산음료는 염증을 먹입니다. 방부제와 나트륨이 가득한 가공육은 염증을 먹입니다. 매일 이런 것들을 먹고 체리 하나를 올려놓는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바닥을 치워야 합니다. 저는 박종호 어르신을 위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빨간 과일 한 그릇에 오트밀과 견과류 한 줌, 딸기, 찾을 수 있으면 체리, 라즈베리,
오전 간식으로 수박 한 조각이나 아보카도 반 개에 레몬과 소금, 점심은 많은 채소, 저지방 단백질, 현미가 있는 다채로운 접시와 후식으로 과일, 오후 간식으로 천연 석류 주스나 녹차에 호두 몇 개, 저녁은 가볍게 야채 수프나 달걀을 곁들인 샐러드, 후식으로 과일, 그리고 세 가지를 끊어야 했습니다. 탄산음료, 포장된 과자, 흰빵. 이 세 가지만요. 처음 2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 것이 그리웠고 탄산음료가 그리웠습니다. 통증은 아직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낙담해서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몸에 수십 년간 축적된 염증이 있어서 14일 만에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 달만 더 계속해 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4주째의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에 일어나셨는데 손이 덜 부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소시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주먹을 완전히 쥘 수 있었습니다. 기뻐서 우시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혼자 셔츠 단추를 잠갔어요. 이게 저한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6주째의 아침 뻣뻣함이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몸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덜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는데 예전처럼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2달째에 새로운 검사를 했습니다. CBA 능성 단백질이 원래 10이었는데 6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적혈구 침강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치료하는 의사의 동의해 소염제 하나를 줄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하루 7가지 약에서 5가지로요. 3개월 후 박종호 어르신이 봉투를 들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몸이 더 곧았으며 처음 뵈었을 때의 구부정함과 고통스러운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선물 가져왔어요 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봉투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자랑스럽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사과 파이요. 환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혼자 했어요. 반죽을 하고 밀대로 밀고 사과를 썰어 올리고 오븐에 넣고 다 구워지면 꺼냈어요. 전부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요. 드디어 손이 제 말을 듣네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환자분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았던 삶을 되찾으시는 것을 볼 때면 여전히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진열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직접 고르고 가게에서 사람들과 날씨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요.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오랫동안 관절염의 고통과 함께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승리이자 행복인 것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복잡한 만성 질환입니다. 여전히 약을 드시고 특히 날씨가 바뀌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개선되었고,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셨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가족들이 방문하면 다시 요리를 해 주실 수 있게 되셨고,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손수 만든 음식을 즐기십니다. 병이 악화되어 그 기쁨을 빼앗기 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취미였던 차고에서 목공 작업을 다시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시 갖게 되셨습니다. 참고로 영양과 관절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과 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더 나은 건강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매우 중요한 알림입니다. 꼭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것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이 모든 심각한 질환들은 정확한 진단과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물은 치료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으며 질병을 통제하는 데 종종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적절한 영양이 기존의 약물 치료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연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처방약을 끊고 과일만 먹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치의가 처방한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 특정 과일들을 일상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통증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몇 년 후에는 오늘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에 딸기를 추가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변화를 추가하세요. 탄산음료를 레몬물로 바꾸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일주일에 몇 번 체리를 드셔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작은 단계들입니다. 3개월 후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모습을요. 아프지 않게 손줄을 얹는 것,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단을 끝까지 오르는 것,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정말 가능합니다. 박종호 어르신이 직접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관절 통증을 항상 호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분이나 옛 동창에게 보내주세요.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이나 친척에게 보내주세요. 형제자매, 옛 동창, 산책하면서 알게 된 친구,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분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시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